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스피스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과 삶과 죽음,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인종 모습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에 의하면 정든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통해서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도 환자의 80% 정도가 임종 과정 장소를 가정으로 선택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환자의 44.3%가 가정에서 임종 과정을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91.5% 정도가 임종 과정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임종 문화를 살펴보면 항생제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특히 감염성 질환, 급성 질환, 전염병에 의한 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의료의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의료라는 것은 당연하게 돌봄과 위안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집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 밖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중환자실에서 너무 많은 라인과 줄,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코비드-19 사태에 의해서 하루에 한 차례만 면회가 되고 밤에 대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가족과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며, 임종이 진행된 이후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을 항상 병원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로서는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에 사는 일이라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탕주의적인 그런 가정을 많이 가고 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로또 등을 통해서 벼락부자가 된 이후에 그냥 삶을 그냥 영위하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운동, 건강검진, 보약, 건강식품 등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로 변화되고 핵가족화, 고령화를 통해서 1인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램프 증후군이라는 이런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 숙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음은 아직도 아무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경우가 많고,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런 부분들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끼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주제를 통해서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기분 나쁜 주제이기 때문에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종교하고 문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꼭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이 2007년도에 이 영화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라는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만일 며칠간 한 달, 두 달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뭘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계기가 아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삼아서 악성 신생물, 즉 암이 인구 10만 명당 154.3명이고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남녀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여성보다는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심장질환, 폐렴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죽음을 통해서 특히 임종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키블로로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교수님이 임종의 정신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돌봄을 할까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가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가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용이 됐다가 다시 타협하고 분노를 하는 이런 경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정 단계에서는 배려 깊은 생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분노에 의해서는 단계에 의해서는 환자가 표현을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타협 단계에서는 절대자와 타협하게 하는 거고 우울 단계에서는 대부분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처에 환자분 근처에서 다정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로 합니다. 수용 단계에서는 침묵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 중에서 행복하게 내려오기라는 책이 죽음을, 즉 마지막 여행을 위한 준비 10가지라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에 대해서 미리 작성해서 유언장이라 그러면 죽을 때 적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살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을 관심을 두고 어떠한 것들을 남겨놓을 건지 어떠한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작성해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임종 과정에서 다양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사고로 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임종 과정에 의해서 너무 불필요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등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에 발표된 거에 보면 암 환자 4명 중에 1명이 넘는 26.4%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명 의료의 종류에 살펴보면 일반 연명 치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이나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는 치료입니다. 즉 산소를 공급하거나 수분을 공급하거나 배분 배뇨를 도와주는 그리고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 있고 특수연명 치료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에코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는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나눌 수 있는데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는 건강할 때 직접 당사자의 의사를 환자 자체가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용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둘 다 법적 서식으로서 사전 연명의료용서는 본인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등록하는 사람은 상담자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하고 단지 환자분은 여기에 서명을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을 보면 명시적 의사라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작성되거나 사전 연명의료용서가 있는 경우는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의사 추정을 하거나 의사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환자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어떤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해서 중단할 경우 특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가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질병 구조의 변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말기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되면서 말기 환자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말기 환자에 대해서 의학적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고 의료 자원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말기 환자에서 인간다운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호스피스 역사를 보면 의원은 중세기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중에 쉬어가는 숙소라고 되어 있고 초기에는 의료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19세기 초 수녀님들이 임종자를 돌보는 임종의 집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슬리 썬더스라는 분이 근대적 호스피스를 시작을 했는데 크리스토프 하스피탈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증상 조절의 필요성과 환자와 가족들 치료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철학으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호스피스 자체가 그걸 재촉하거나 늦추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 완화라 증상 조절이 임상적 목적이고 정신적, 영적인 통증도 신체적인 통증만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팀 접근이 필요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의료는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이 시슬리 썬더스입니다. 시슬리 썬더스에서 호스피스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기에 소중하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화롭게 죽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해명을 보면 2020년도에 88개로 되어 있고 1,400병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보면 2008년도부터 7.3%였지만 지금은 2018년도에는 20.9%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병원에서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가정형 호스피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환자분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분들을 교육이라든지 환자분들에 대한 사별 가족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사별 가족의 나들이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단순하게 임종 과정까지 그냥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늦게 호스피스 병동을 입원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제대로 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돌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